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위하는 시간 수원여고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한 단계 그리고 적응력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Z1이 1 플러스 2i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Z2, Z3 좀 알아봐. 그래가지고 곱하기 해서 실수분과 헛수분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조건은 뭡니까? Z1하고 Z2, Z1, 오 모두 실수다. 자, 이 부분은 원래 Z 더하기 Z 파 실수 Z 곱하기 Z 파 이런 부분이 실수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하고 아주 이용해서 재미있게 됐네요. 자, 알겠습니다. 나 조건이 더 좋습니다. 나 조건은 곱하기 한 결과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Z3는 뭐 나누기 해주면 되잖아요. Z1분의 5. 자, 그러면 나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Z3라는 것은요, Z1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1 플러스 2i. 자,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5분의가 됩니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하기. 소거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i. 뭡니까 이거? 오호, 켤레복수 형태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 Z2는 아까 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조금 좀 알겠는데 막상 구하려면 Z2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야 이렇게 놓고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자, 더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Z1은 1 플러스 2i가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그러면 Z1 더하기 Z2라는 것은 A 플러스 1 되어 있고 B 플러스 2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수가 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허수 부분이 지금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Z2가 A는 아직 모르지만 마이너스 2i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곱을 알아봐야죠. Z1, Z2를 열심히 곱하기 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2i 하고 A 마이너스 2i를 곱을 해야 되는데, 자, 실수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a 이렇게가 마이너스 2 처리됩니까? 그래서 i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시 이 부분이 실수란 얘기는 이쪽 허수 부분이 이쪽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a 값이 1이 됩니다. 호호, 그럼 z2가 1 마이너스 2i. 아까 z3는 어떻게 썼죠? Z3 1 마이너스, 이거 뭡니까? 갑자기 똑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이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Z2하고 Z3를 곱을 구해 달라는 이야기는 1 마이너스 2i의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1. 자, 마이너스 2i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i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처리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실수 부분 마이너스 3, 허수 부분 마이너스 4 이 부분의 합을 구해다. 그러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 재미네요. 자, 둘 다 이제 켤레복수수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정보가 결국 나온 겁니다. 와, 요렇게 이게 그죠? 실수되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 결국은 지금 이쪽 뒤쪽 파트에서 Z2 이렇게 열심히 구했더니 하하, 켤레복수수였다는 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 와, 나는 완전히 솔직합니다. 나는 뭐 그냥 가볍게 나누기 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 5란 숫자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 꼴이었으니까 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복소수에 대한 연산 그리고 복소수가 갖는 약간의 성질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6번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제곱 플러스 1, 베타제곱 플러스 1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근과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고 학습하셨죠. 계산을 하면 2,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래서 3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구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알파제곱 플러스 1, 베타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더하기 역시 그 다음에 곱하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 제곱이라는 부분들이 좀 산수가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요, 원래 알파제곱 이런 것들이 이 주어진 식에서 나와 있으니까 x제곱은 2x-3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 제곱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알파 마이너스 2. 그럼 베타 하기는 어떻게 되죠? 2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차수를 좀 낮춰놔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근의 합은 이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제곱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2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처리가 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2라고 구해놨으니까 0이 되는데요. 자, 곱을 구하게 되면 4배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4배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 이런 부분들이 넣어서 산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 계산 결과 2가 처리되니까 8 이렇게 얻어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빼기 두 근 합을 이렇게 열심히 쓸 거고 이쪽 자리에다 곱을 열심히 이렇게 쓰는 이런 모양 형태가 되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0이라서 식이 아주 깔끔하게 항이 하나 사라지니까 아주 대폭 팍 줄어드는군요. 그래서 값을 즉 방정식을 얻어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점 되셨죠? 자, 정확하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공부했습니까? 라는 이야기고요. 주어진 새로운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자, 제곱을 이용해서 산수를 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불편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제가 좀 차수를 좀 낮춰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살짝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합곱 진행했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이론은 이렇게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정식이 근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깔끔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서 아주 쉽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처리될 거라 믿으면서 9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 플러스 a, 높이가 x 플러스 b인 원기둥 모양의 기름 탱크가 있다. 이 기름 탱크 한 개의 부피 주어져 있습니다. 부피. 원기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부피들은 r, 그 다음에 h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되죠. 자, 그럴 때 밑넓이가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되겠고 높이가 h 이렇게 해서 구해져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문제에서 적용하게 되면 자, 파이 x 플러스 a의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b 이렇게 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x 세제곱 10x 제곱 33x 그다음에 36 그다음에 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파이는 뭐 나중에 이제 약분 될 거니까 여기 인수분해한 결과가 여기 주어진 식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즉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조립제법이 되겠죠. 36이라는 숫자가 급격히 커지는 거 보니까 좀 숫자가 좀 큰 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점부터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6이 되겠고 24 마이너스 24 처리하게 되니까 9가 됩니까? 그러면 49 마이너스 36 처리해서 됐습니다. 자, 그리 되니까 x 플러스 4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그냥 x 플러스 3의 제곱 곧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행히 완전 제곱의 1차식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완전 제곱의 1차식 모양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값이 3이 되겠고 b 값이 4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제곱이 3이었죠. 네, 됐습니다. 이때 이제 2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니까 6에다가 10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나온 거죠.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나왔는데 중간에 이렇게 입체 부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스스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는지 이 모양에 대한 판단을 좀 한 연후에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되셨죠? 자, 요 관계를 좀 살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x값, y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높은 차수 형태들의 식이값을 구해달라. 주어진 식을 좀 잘 관찰해야 되는 거요. x세제곱, y세제곱 보이고 중간에 마이너스 4x제곱, y도 있고 4xy제곱도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 모양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x-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i 곱셈 공식 활용식에서 많이 암기했던 모양이고요. 자, 주어진 식은 중간에
자, 4의 xy가 공통이 보이면 앞쪽 부분 x, 뒤에는 부호가 바뀌면서 y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y의 세제곱 있고요. 여기 부분은 좀 잘 살피면 마이너스 xy의 x-y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할 준비 모양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y를 미리 구해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미리 구해야 되는데 뭐 모양 형태 좀 살피고 구하면 이게 더 현명하죠. 자, 빼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i 부분이 사라져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자, 빼기해서 6 처리가 되겠고요. xy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 플러스 2i에다가 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3 마이너스 2i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습관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그냥 계산하다 보면 부호가 좀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뭐 그냥 단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9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의 세제곱. 와, 갑자기 이렇게 큰 숫자 216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좀 잘 안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13에다가 또 6을 또 곱하기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216에다가 63, 18에다가 6, 1, 6, 78 이렇게 처리 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80에 29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숫자가 크니까 순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이제 곱셈 공식 활용 부분들을 얼마나 학습을 잘 했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연습 철저하게 잘 하셨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은 뭐 공통 부분 처리해서 해결한 거니까 되겠고. 자, 세제곱 마이너스 나온 공식. 자, 부분 보였고, 이 부분 이제 부호 때문에 실수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처리한 부분, 뒤쪽 이 부분을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평상시 보던 형태의 모양을 이용한 형태의 산수를 했습니다. 그냥 곱하기도 가능하지만, 자, 그 다음 대입 잘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들 착실하게 잘 연습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곱셈 공식 착실하게 잘 공부하리라 믿으면서 1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함께 수원 요고 문제 풀이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5번 이어집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미지수가 좀 있는데 최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지수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최고차가 양이니까 이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을 빨리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패턴으로 구하면 되니까 적용을 썩 하게 되면은 3 구했습니다. 자,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구워진 연후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범위를 좀 살펴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렇다니까요. 즉 꼭지점이 문제 풀이에 관여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차하면 이차함수가 나오게 되면 문제의 뜻 파악도 하기 전부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 풀이 꼭지점 찾으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 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꼭지점 x좌표만 찾는 그런 다음에 문제 해석하는 이런 과정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문제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6,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최대값이 되는데 이 부분이 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때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싹 대입하면 보니까 4 마이너스 12 플러스 a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소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깔끔하게 금방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질문 던져주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쉬운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론 정리를 잘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참수 최고창의 개수를 이용해서 빨리 모양을 설정합니다. 지금 a 값이 문제의 a가 아닙니다. 이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 a입니다. a 값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죠. a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좀 살짝 좀 답답하게 느끼는 바가 뭐냐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는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함수 문제 오게 되면 완전 제곱 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지점을 찾으려고. 근데 꼭지점 찾는 방법은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잘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이하는 거니까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이렇게 좀 시켜도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습관들이라서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생각들 해가면서 해보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좀 배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지점 x좌표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뜻 파악을 위해서 이제 부어질 범위. 지금 같은 경우 꼭지점이 관여도 안 되거든요. 완전 제곱 정리한 게 그리 쓸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판단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를 이용해서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가면서 15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접할 때 상수의 b값을 구해달라.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자, 그렇다면 일단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ak 6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제곱 서로 같다 놓고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이항시켜서 문제를 정리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상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퀄 제로. 자, 이렇게 정리된 식이 접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 D를 좀 이렇게 4분의 D를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k-3의 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 이퀄 제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2차 함수고 직선 다 좋은데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 공부해서 이 부분에 이제 뭐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이 식이 k에 관한 식이 아닌가 라는 그러면 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좀 힘겨운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라고 분명히 앞쪽에 이제 큰 문제의 큰 틀 속에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이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려고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x 이런 건 없죠. 그러면서 는영 형태의 방정식 모양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이제 쓰이는 겁니다. 여기가. 자, 이 주어진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보게 되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들어갑니다. k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6k에다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 해서 k가 되겠고요. 그 다음 9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처리되겠고 b 값은 9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겠습니까?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러니까 정답은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만 정확하게 좀 결정되어 있고 접한다. 그러면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D다.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 이제 k의 항등식이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언급돼야 되는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표현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차 함수가 직선의 k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아니면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구를 갖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아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좀 하셔가지고 항상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세우길 바라면서 1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단답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한 문제가 뒤쪽에 더 있는데 그 문제는 좀 평이해 보여서 17번 풀이를 마지막 문제 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과 같이 BC 길이가 10, 높이가 8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그림 모양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구할 거냐? 네모 안에 적당한 숫자를 좀 잘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칸에 있는 하나씩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A, B, C 주어져 있고 그림은 뭐 이렇게 그냥 풀이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길이가 BC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높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문제에서 얼마였죠?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한 변 길이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x, y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닮음. 당연히 닮음이죠. 문제에서 이곳을 이제 PQ라고 냈군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PQ하고 삼각형 ABC 큰 삼각형 당연히 닮음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로 길이를 질문을 던지게 되면 x 대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x 대 10 됐습니까? 자,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 높이를 답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높이에서 여기 높이 8을 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8 y 대 높이 8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8 y가 바로 문제의 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나은가요? 와, 뭐 금방 나오는데요? 자, 정리는 이렇게 좀 약분해서 5, 4로 좀 숫자를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 y 처리가 되겠고 4x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5y 처리되어 있고 4x 됐고 40은 이항식해서 40 처리해주면 되겠고 y를 구하게 되면 부호를 바꾸면서 나누면 되는 거죠. 5분의 4x 5, 8, 40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8 요 부분이 이제 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한다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 문제 자체가 뭐였냐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관계식 나왔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식은 당연히 x, y입니다. x에다가 y 부분에 이런 거를 곱하게 해야 되는데 와, 숫자가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보기 흉하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좀 꺼낼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x 제곱이 되겠고 4를 꺼냈으니까 2가 되겠고 5를 곱하기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이 되나요? 부호도 바꿔야 되겠죠. 10x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최고차 이제 부호가 있으니까 요 이제 마이너스를 좀 고려를 해서 자, 최고차는 고려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네모칸이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이제 x가 얼마일 때, 이야, 다 값이 되겠습니다. 최대 값은 뭐 그럼 이제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문제식에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5에서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25. 그럼 부호가 바뀌고 5 약분되니까 20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 이것이 다라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 값을 구해가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 함수 활용과 관련된 문제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좀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삼각형, 큰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 라는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그냥 닮음식 세워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너무 쫄 필요 없는 거죠. 뭐 이 길이 우리가 구할 거니까 길이를 x, y 놓고 뭐 무난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습들을 좀 잘 안 하시고 나서 이제 수학이 어려워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관계식 해서 이제 관계식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넓이를 구하는 식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넓이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쁘게 정리했는데 뭐 이쁘게 정리 안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표현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차 함수식이 나오면 그래프 모양하고 꼭지점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하셨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17번 끝으로 수원요고 해설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